제한 베이직 에디트에 아까 프로젝트 탐색기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때 자 프로젝트 탐색기는 상위 개체 목록 자 그러면 이제 코딩하고 나니까 이제 상위 개체 목록이라는 의미가 대충 뭔지 감이 좀 잡히시죠?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엑셀 개체, 폼 개체, 시트 개체, 그다음에 모듈인데 이 모듈이라는 곳에 방금 우리가 기본 명령을 만들었잖아요. 그 기본 명령이라는 건 곧 매크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크로 기록이 기본 명령이라고요. 그게 어디에 저장된다고요? 프로시저에 죄송합니다. 모듈이라는 공간에 저장이 되는데 여기에 저장되는 내용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기록이 되는 게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함수도 내 입맛에 맞춰서 작업을 하실 수 있다. 자, 어디 가냐고요? 자, 파일 열기 계산 작업 갈 겁니다. 찾아보기 계산 작업 파일 여시고 자,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몇 가지 빠져 있는 거 오늘 다 마무리할게요. 자, 또 거짓말 되네. 다 할 수 있으면 그냥 개수가 좀 많아가지고. 자, 사용자 정의 가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시스템형 사용자 정의. 우리 그 배열은 딱 하나, 내용 하나만 빠져 있거든요. 물론 관련 문제가 이제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자, 그건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할 겁니다. 자, 교재 몇 페이지냐고요? 음, 음? 135, 교재 135페이지. 자, 요건 오늘 수업 중에 다 마무리하시고요. 내용 조금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내용들이라 나중에 액세스 할 때도 필요한 내용들이라 여기서 좀 잘 기억을 하시고요. 무조건 복습입니다. 복습. 행거만 복습 좀 하세요. 그리고 어, 열려있는 파일들은 나머지 파일들은 다 닫으세요. 이제 계산 작업 파일 하나만 남겨두시고 나머지는 다 닫으세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1번. 여기 내용 제가 읽을게요. 사용자 정의함수. 자, 사용자 정의함수는 함수 작성은 어디 가서 하셔야 되냐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있는 모듈에 가서 해야 됩니다. 자, 함수 fn 정리금 사용자 내 입맛에 맞는 함수 이름이 fn 정리금을 작성하여 자, 저 따라오세요. 자, 풀어자 개발 도구에 물론 여러분들 문제 다 읽고 하는 겁니다, 원래. 개발 도구에 코드 그룹에 비주얼 베이직. 자, 단축키 외우셨나요? 이제 Alt F11. 다음 문제부터는 이제 단축키 쓰겠습니다. Alt F11. 자, 그리고 항상 이 문제를 풀 때쯤 되면, 계산 문제를 풀 때쯤 되면, 제 화면 보실래요? 원래 이렇게 모듈이라는 게 원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실습을 이렇게 할 겁니다. 삽입에 모듈에서 아까 한번 삽입해 오셨죠? 깨끗한 모듈 상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무조건 이거 기억하세요. 삽입을 깨끗한 모듈. 그러면 여기 모듈 2라고 이렇게 보이시죠? 왼쪽에도 보이시고, 이렇게 상단에 제목 표시 보시죠. 자, 그러면 함수를 작업하여 표 1의, 자, 제 화면 보시고요. 나머지는 표 1은 여기를 이야기합니다. 표 1의 2호, 2, 3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 영역에 적립금을 계산하라. 적립금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쓰는 표현, 엑셀상에 쓰는 표현이고 계산에 표시하시오. FN 적립금은 매출액, 적립률, 인수를 받아 값을 대주죠. 자, 여기까지 읽었다면 첫 번째 삼각형 읽었죠. 자, 그러면
아까 명령의 시작은 서브로 시작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함수거든요. 함수와 명령의 차이점은 함수는 결과값이 나오는 게 함수입니다. 예? 함수는 결과값, 뭐 데이터 값이 나오는 게 함수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좀 틀립니다. 펑션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오타 조심하시고 펑션. 그다음에 함수명. 아까 여기 명령의 이름이 있었던 것처럼 fn 그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리금. 함수는 그럼 계산 아니면 인수라는 게 있어요. 가로 열고 아까 명령에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기본적으로 기본 형태가 여기는 이제 인수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 첫 번째 한게 방금 뭐라고요? 매출액 적립률을 인수로 하면 자 그게 매출액 오타 조심하시고 콤마 순서대로 적립률 가로 닫고 엔터. 자, 제 화면 보시고 구조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펑션, 엔드 펑션. 함수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거. 자, 그다음. 자, 우리 이런 생각해보자. 엑셀상에서, 시트상에서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때 꼭 현재 요 시트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야 돼요. 사용 가능해요. sum이라는 함수가 요 사용자 정의 여기만 사용이 가능하냐고요. 아니죠. 다른 시트에도 sum 함수 쓸 수가 있죠.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함수도 기본적으로 어디? 다른 시트에도 사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의사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허블릭입니다. 모든 곳에서 공용,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허블릭 한 칸씩. 그리고 커서 위치를 바꾸면 이렇게 대문자가 파란색의 대문자로 바뀔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자, 그러면 자, 우리 아까 이벤트 프로시저 할 때 프라이빗, 서브, 개체 이름, 언더라인, 이벤트, 그 다음 엔드, 서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때 프라이빗이라고 나왔죠. 자, 무슨 이야기냐면, 자, 화면 보세요. 퍼블릭이라는 개념은 여기에 있는 상위 개체 어디 쓰든지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프라이빗이라고 딱 붙여놓으면 작성되어져 있는 그 시트 안에서 그 개체, 상위 개체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위 개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뭐 그 정도까지만 하고 이야기 끝냈고요. 어차피 왜 그걸 끝내냐고요. 어, 프라이빗은 어차피 코딩할 때 직접 나왔잖아요. 퍼블릭은 자, 지금 작성하신 이 내용, 문제 밑에 보시면, 삼각형 밑에 보시면, 흰색 박스 안에 검정색 테두리 안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거 문제에 주어집니다. 그거 보고 그대로 타이핑 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첫 번째 그 내용까지가 문제 밑에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계산이 되어지는 걸 알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적립금. 자, 적립금이라는 표현은 엑셀상에서 쓰는 표현인데 이 적립금 계산을 하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고 나중에 fn 적립금이라는 함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적립금은 곧 fn 적립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칭이 되어야 됩니다. 매출액 곱하기 적립률 플러스 추가 적립률. 추가 적립률은 매출액이 100만인가요? 100만 이상이면 일 경우에 2% 적용함. if else문 사용. 자, 여기 방금 지금 뭐가 보였냐면 매출액이 아주 익숙해지면 그냥 한 방에 적었어요. 지금은 이제 매출액이라는 조건이 보이네요. 여기 인수를 받는 값이잖아요. 받는 값이. 자, 변수입니다, 지금. 100만 이상이면. 뭐, 요렇게, 요런 정도까지 적을 수 있잖아요. 이면.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제, 이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엑셀로 따지면 if 함수거든요. 조건을 만족하면 무슨 값을 처리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if else 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교재 139페이지에 가보시면, 이게 if 함수가 아니고 여기서는 if 구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if 구문. if 구문. 그래서 if 자 그러면 if 자 조건 앞에 if 한 칸 띄우고 표현이 다를 뿐이지 구조는 비슷합니다. 되면 라면 자 엔터 줄 바꿉니다. 엔터
이쁘게 안 적으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처리 방법. 자, 다시 135페이지로 와서 이상이면 자, 적립금, FN 적립금이죠. FN 적립금은 같은 걸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FN 적립금을 표현해 주셔야겠죠. 매출액 곱하기 가로 열고 적립률 플러스 추가 적립률 얼마? 2% 가로 닫고 요렇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VBA 세상에서는 자, 문법적으로 퍼센트 계산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실수로 환산하셔야 됩니다. 자, 2%니까 실수로 환산하면 얼마죠? 0.02. 자, 그 다음. 그 외에 나머지라는 표현에 해당되는 게 else입니다. 139페이지에 else입니다. else. 그 외에 나머지 그런 표현. 그렇지 않으면 이런 표현도 썼잖아요. 자, 엔터 쳐서 다음 줄에 처리 방법은 FN 적립금은 복사 붙여넣기 쓰세요. 나중에는. 저는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 아직 안 보일 텐데. 0%. 0이죠. 그럼 굳이 이렇게 적을 필요가 있나요? 네? 그럼 적의 결론은 그럼 이거라는 거죠. 아,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렇게 적어도 된다고요, 둘 다. 예? 보통 이렇게 적겠죠. 미리 머릿속으로 암산해서. 그 다음, 구문이 끝이 나면 무조건 구문이 끝이 난 걸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and, 우리가 함수 따지면 and, 가로 닫는 정도? and if. 엑셀 함수 따지면 가로 닫는 정도. and if. 요렇게. 닫고 나가면 자동 저장이 되고, 자, 그 다음 문제 약간 뭐냐면 적립금 계산하라 그랬거든요, 여기. 기억나세요? 여기.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3에서 15까지. 자, 그러면 함수식 적을 줄 있잖아요. 자, 이걸. 아, 잠깐만, 요거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자, 빈셀 3셀 선택하시고, 저 따라오세요. 수식의 함수 삽입. 자, 범주 모두. 자, 우리 방금 작성하신 함수 이름이 fn 적립금입니다. 찾으세요. fn 적립금. 퍼블릭이라고 코딩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어야 됩니다. fn 적립금.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확인. 그러면 매출액. 순서 중요하니까 매출액 참조, 상대 참조, 적립률 상대 참조. 그러면 받아들여서 알아서 계산한다. 확인. 그리고 더블 클릭. 그래서 여기도 이게 열의 9번 다 상대 참조로 작품을 했는데 간혹 여기가 절대 참조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수에. 네? 인수에 절대 참조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요런 이제 이야기들을 계속 구구절절 합니다. 자, 표 2로 가겠습니다. 요거 뭐 함수와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라
다만 이제 작성하는 장소가 이제 우리가 오늘 배웠던 의비이라는 부분이고. 자, 135페이지. 사용자 정의함수 fn 배송비를 작성하여 표의 배송비. 자, 여기까지 딱 읽고 어떻게 하냐고요? 거의 뭐 아마 문제를 다 읽었는데 안 읽고 아마 갈 겁니다. 자, 표 작성하여 표 2의 배송비 L3에서 L15에 표시하시오. 작업하라는 이야기고요. FM 배송비 함수를 이용해서. 자, 첫 번째 상황경 FM 배송비는 판매 금액과 등급을 인수로 받아 값을 내주는 거죠. 거기에 밑에 있는 박스라고 그랬죠. Alt F11. 절차 정해져 있습니다. Alt F11. 삽입의 모듈까지 연습하겠습니다. 삽입의 모듈. 그 다음, 퍼블릭 펑션 fn 배송비 가로 열고 닫고 가로 열고 판매 금액 순서대로 거기 나와 있으니까 순서 입력하셔야 돼요. 등급을 인수로 받아 이렇게. 자, 그다음. 자, 실제 계산은 어떻게 배송비라는 건 엑셀상에서 사용하는 표현이고 이 계산을 할 때 FM 배송비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용하셔야 되니까 FM 배송비가 곧 FM 배송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판매 금액이 1000 이상, 10만 이상. 판매 조건 보이네요. 판매 금액 10만 이상. 이거나 등급이 정회원이면 등급이 정회원 문자네요. 자, 두 개 이상의 조건이네. 두 개 이상의 조건을 맺는다고 엔드 조건이 오화 조건이 받으셔야 되고 문제에 보니까 뭐뭐 이거나라는 표현이네요. 오화 조건이네요. 오화 조건은 엑셀 함수 따지면 오화 함수 처리해야 되지만 여기는 엔드 오화 연산자입니다. 엔드 오화 VBA 세상에는 엔드 오화 함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엔드 오화 연산자입니다. 연산자니까 뭐 가운데 그냥 이렇게 쓴다고요. 조건과 조건 사이에. 그래서 오화 이 두 조건 모두 만족한다면 오화. 그러면 이게 큰 오화 조건 한 개죠. 그러면 무슨 구문이 따라 나와야 되냐고요? 기본적으로 if 구문, if 두 번째 삼각형에 세 번째 삼각형에 if 문 사용이죠. if 구문입니다. if 조건, then 처리 방법, fm 배송비는 얼마? 1000. and 자, 또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판매 금액이 5만 이상이거나 등급이 준회원 이상이면 자, 이거 1대 3천 그 외에는 4천. 그러면 우리가 값으로 나오는 경우의 수가 1,000, 3천, 4천 세 가지 경우죠.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시냐고요? 139페이지 다시 갑니다. 오늘 이 구문 제가 세 가지 전달해 드릴 거거든요. 이제 두 번째 겁니다. 그래서 139페이지 가면 처리해야 될 게 세 개 이상일 경우에 우리는 if를 두 번, if 함수를 if, 엑셀 함수에서 if를 두 번 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씁니다. else if라고 붙였습니다. else if. else가 아니고 else if 한 칸 띄우고 조건 나열. 판매 금액 5만 이상. 이거나 오와 등급이 135페이지에 등급이 준회원
된 FM 배송비는 3,000. 그 외에 나머지 해당되는 코드가 else입니다. else. 방금 하셨던 else. 혹시 저 오타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자, 작업 다 되셨으면 함수 작성하세요. L3셀 선택하시고 equal FM 배송비 가로 열고 판매 금액 순서 중요합니다. 상대 참조, 콤마 등급, 상대 참조 가로 닫고 엔터. 뭐 드래그를 쓰시거나 더블 클릭을 쓰시거나. 자, 3번과 같은 문제를 해석을 하실 때 조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저와 생각이 좀 다르신 분도 있습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니까. 그 생각도 맞는지 안 맞는지 저한테 확인하시면 되고요. 제가 권유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저희 방법으로 제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좀 앞으로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왜냐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이해가 수월하거든요. 자, 3번 가겠습니다. 아, 좀 이건 구조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이제 기본 구조고요. 이제 그 구조에서 이제 활용입니다. 활용. 응용입니다. 응용. 자, 자, 문제 읽을게요. 사용자 정의함수 fn 가입 상태를 작성하고 표 3의 가입 상태를 표시하시오. 즉, 계산하라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상태는 fn 가입 상태는 가입 기간, 미납 기간을 인수로 받아 값을 대죠. 자, 여기까지 읽어보셨다면 뭐 필요 없습니다. 그냥 Alt F11. Alt F11. 삽입의 모듈까지 연습할게요. 이 문제를 풀 때쯤 되면 모듈이 없습니다. 삽입의 모듈. 자, 흰색 박스 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입력을 하시고요. 퍼블릭, 그뭐 이건 정해져 있는 절차니까. 퍼블릭 펑션 fn 가입 상태는 가입 기간과 미납 기간을 인수로 받아 사용한다. 자,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이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죄송합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이상이면 해지 예상이라고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미만일 경우에 중에서 다시 거기서 또 가지를 치네요. 미납 기간이 0이면 정상, 미납 기간이 2 추가이면 휴먼보험, 그 외에는 미납 기간과 미납 기간 값을 표시하고 그 옆에 개월 미납이라고 연결하여 표시하죠. 연결이면 우리 엑셀 시간이면 n% 연산자, VBA 세상에도 n% 연산자, 데이터 연결, 입문문 사용. 이렇게. 자, 그러면 내용 파악되셨어요? 자, 요렇게입니다, 요렇게.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세요. 요렇게 내용 파악되셨어요? 요렇게.
크게 미납기간, 가입기간 이렇게 나뉘는 거죠. 요렇게 요것과 요거. 요거 안에 그러면 요거 입장에서는 요렇게 하고 요건 나머지 그 외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부분이고 그다음 어쨌든 요 내용 안에는 다시 또 세 가지 경우로 나뉜다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if 구문을 이용해서 if 조건이 뭐라고요?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이상이면 FN 가입 상태는 해지 예상이라는 문자 표시를 하고 쌍따옴 묶고 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자 앞에 잠깐 보세요. 이 꼴은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넘겨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꼴. 그 외에 나머지가 되겠죠. 이제 else 왜? 그 외에 나머지는 직접 표기하지 않는 게 엑셀이 되든 VBA가 되든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요거 요 부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뭡니까? 세 가지 경우죠. 그럼 아까 if 조건 then 다음 줄 처리 방법 다음 줄 다시 else if 조건 then 다음 줄 처리 방법 enter else 처리 방법 and if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if가 들어간다는 거죠. 미납 기간이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0이라면 then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if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FN 가입 상태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라 조건은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죠. 안에 들어와서 있는 거니까. 네, 마지막 조건은 나열하지 않습니다. else, FN 가입 상태는. 자, 화면 보시고 마무리하세요. 미납 기간이라고 하는 값과 전혀 다른 성격. 개월 미납. 이건 값에 따라서 매번 똑같이 나타나니까 개월 미납. 상수값이죠. 정해지는 값. 그리고 이걸 뭡니까? 두 개를 연결시켜야 되겠죠? n% 연산자. 자, n% 연산자 엔터 치시면 자, 에러 뜹니다. 자, 보세요. 자, 엑셀처럼 이렇게 작업을 하면 에러 뜹니다. 0백이 있어야 됩니다. 공백이 있어야 된다, 공백이. 원래 연산자 앞뒤로 이렇게 공백이 들어간다고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데 이건 자기가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and if. 다시 한 번 더 and if. 자, 앞에 1번, 2번 합쳐놓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응용. 마무리되셨나요? 새로운 거 하나 배웠습니다. n% 연산자 앞뒤로 공백이 있어야 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음.
자, 자, 4번 가겠습니다. 13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3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13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번. 자, 4번 내용은 조건이 좀 어렵습니다. 자, 사용자 정의함수 FN 할인 금액을 작성하여 표사의 다음 영역에 할인 금액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FN 할인 금액은 사용 내역 관계 금액을 인수로 받아 할인 금액을 계산하는 함수이다. 자, 뭐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Alt F12 삽입의 모듈, 삽입의 모듈. 나머지 흰색 박스 안에 있으니까 빨리 입력하세요. 기본 틀은 하셔야죠. 자, 입력가 하셨나요? 자, 퍼블릭 펑션 FN 할인 금액은 사용 내역 오타 조심하세요. 관계 금액 어, 됐습니까? 자, 자 거기 보면 자 조건들이 있거든요. 사용 내역. 나머지 읽게요. 할인 금액 계산은 사용 내역이 일반 의료비이고 관계가 본인 처 자인 경우 금액의 80%, 사용 내역이 일반 의료비이고 관계가 부모인 경우에는 금액의 50%. 그거는 공백. 이거 세 가지 경우에 else if라는 구조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화면 봅니다, 이제. 이거 설명 들으세요. 쭉 같이 갈게요. 일반 의료비. 자, 여기까지 조건 보이시죠? 또 어떤 조건 보입니까? 관계가 본인이라는 조건이 보이네요. 자, 같이 가세요. 생각 정리해야 되니까. 그 다음, 본인 처자 그러니까 이렇게 또 제가 이렇게 적는 걸 봤거든요. 제 화면 보실래요? 조건 적으라니까 이렇게 적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조건이 아니죠. 조건은 이런 형태가 조건이죠. 이런 게. 이건 값만 동그라니죠. 이걸 어떻게 조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적어놓고 본인이 해석해 보면 또 보일 건데. 자,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관계처, 관계자. 이렇게. 자, 그러면 잠깐만요, 이제. 두 개 이상의 조건이 있는 엔드인지 오한지 따지셔야겠군요. 그러면 여기가 의료비 이고라는 표현이 있었네요. 그러면 여기는 and 연산자, and or 함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and 연산.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죠? 자, 누가 관계를 물어봅니다. 저는 본인이 되고 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이상하지 않으세요? 관계를 물어보면 해당되는 걸 딱 하나만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관계가 본인도 되고 처가도 되고 자가 된다 그러면 병원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아죠, 우아. 이 세 개 중에 한 개란 얘기죠. 그러면, 자, 문제는 이제, 우리가 수업 중에 이제 그렇게 몇 번 이야기해드렸던 뭡니까? 엔더와 결합 구조잖아요.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처리해야 됩니까, 이거? 여기부터 먼저 처리해야 된다는 느낌이 와야 되겠죠? 엔더와 결합 조건을 만족한다면, if, then, FN 할인 금액은, 자, 금액의 80% 계산이라는 거. 자, 화면 봅니다. 제 화면 보세요. 자, 금액의 80% 계산에 의 계산 있죠? 의 계산은 곱하기 계산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얘기만 쓰이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또 써먹을 겁니다. 금액의 80% 계산은 금액의, 자, 그 다음, 곱하기 계산이고, 아까 100분율 계산되지 않는다 그랬고, 실수로 환산하셔야 된다 했습니다. 0.8. 다음 조건이 또 있었죠. else if. 어?
붙였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 내역, 일반 의료비, 이거나, and, 관계가, 부, 관계가 뭐, 부나 뭐 중에 하나가 돼야지 둘 다 될 수는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문제에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이런 게 어려운 문제라 그랬죠. 그리고 AND와 결합 조건은 AND가 먼저인지 OR가 먼저 판단하셔야 되고 지금 이 문제는 OR가 먼저 처리돼야 되는 구조입니다. 자, 뭘 빠뜨렸죠? else, 어? if 사용 내역 일반 쌍따옴표 빠졌군요. 자, then FN 할인 금액은 금액의 50%, 금액의 계산 곱하기 계산 50% 실수로 환산 0.5. 그 외에 나머지 else라는 코드로 처리하고요. 엔터 다음 줄에 마무리 FN 공백이라 했습니다. 공백. 할인 금액은 공백 문자 표시하라. 구조가 끝이 나야 되죠. end if. 네. 자, 나가서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FN 할인 금액. FN 할인 금액은 따로 열고 사용 내역 순서 중요합니다. 상대 참조 콤마 관계 콤마 상대 참조 금액 참조 가로 닫고 멘트 그리고 자동 채우기. 죄송한데 5번은 그냥 여기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과거에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때 이 문제 제가 보고 실기에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겠구나 했더니 역시 계속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이건. 할 필요 없습니다. 6번 갈게요, 6번. 죄송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좀 해드리겠는데 시간 관계상 굳이 뭐 시험에 나올 확률이 거의 없는데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6번 갈게요, 6번. 준비되셨습니까? 자, 문제 읽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 fn 비고를 작성하여 표 6의 다음 영역에 비고를 계산해 표시하시오. fn 비고는 사용자 정의 현재 강의수와 수강 인원을 인수로 받아 비고를 계산합시다. 일단 여기까지 읽으시면 자 읽고 Alt F11 삽입의 모듈 그리고 퍼블릭 문제 있잖아요. 퍼블릭 펑션 fn 비고는 현재 강의 수, 수강 인원. 뭐 여기까지는 무조건 뭐 적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이 되셨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상황 읽어드릴게요. 수강 인원 슬래시 나누기 현재 강의 수가 30 이상이면 강의 추가 15 이상이면 공백, 그 외에는 강의 축소로 표시하시오. 이거 방금 배웠던 if, else, and if라는 그런 구조를 작업하면 되는데 문제에 select case 구문을 이용합니다. 자, 방금 우리가 배웠던 그 구문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구문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구조가 교재에 없습니다. 그래서
141페이지 펼치시고요. 이제 141페이지. 에 보시면 여기 코딩을 해놓은 것 중에 두 개가 아니 141페이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자, 그게 뭐 기본 구조가 그렇게 잘 나와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맨 밑에 있는 그 코딩이 셀렉트 케이스 구문을 작업한 거고요. 오른쪽은 else if라는 구문이 들어가는 형태로 작업을 한 겁니다. 자, 일단 구문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select case라는 구문입니다. 가로 열고. 자, 케이스 경우를 선택하라. 경우의 수를 선택하라. 자, 경우의 수는 어떻게 발생하냐고요? 수강 인원 나누기 현재 강의 수에 의해서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고요. 자, 엔터. 자,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나열합니다. 자, 케이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잠깐만요. 여기 적자 작성하지 마시고 제 화면 보세요. 제 화면 보세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수강 인원, 적지 마세요. 수강 인원 나누기 현재 강의 수가 30 이상인 경우. 요렇게 이제 적고 싶은데, 자, 그러면 적을 때, 경우의 수를 적을 때마다 이렇게 적으니까 귀찮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하나 필요합니다. 자, 화면 보세요. 이제라는 코드를 필요합니다. 요걸 요렇게 적습니다. 요 내용은. 이 변수 역할을 했던 이 부분을 그냥 이제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냐고요? 현재 값이라고 해석합니다. 현재 값. 즉, 현재 값, 요거, 현재 수강 인원 나누기 현재 강의 수. 이게 현재 값이라고요. 현재 값이 30 이상이면 요렇게 해석합니다. 자, 엔터 쳐서 다 처리 방법 FM 비고는 강의 추가. 뭐 이런 구문들은 나중에 액세스 끝나고 나면 아마 크게 무리 없이 또 진행될 거고요. 그때 또 공부하셔야 되니까 여기서 좀 잘해놓고 갑시다. 어느 정도는. 현재 값이 15 이상이면 이제라는 키워드를 처리합니다. FM 비고는 케이스 자, 그 외에 나머지는 나머지 경우라 그래서 케이스 else라고 적습니다. 케이스 else. FM 비고는 강의 축소라는 문자 표시. 여기도 구문이 끝이 난 거거든요. and select. 물론 이 내용은 143페이지에 else if라는 구조로 작업도 가능하다. 자, 닫고 나가서 FM 비고는 현재 강의 수, 콤마, 상대 참조, 수강 인원 상대 참조, 가로 닫고, 그리고 자동차. 어? 왜 또 틀렸죠? 뭘 잘못했나요?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 화면 잠깐만 봐주실래요? 아닌데. 수강 인원 나누기 경쟁에서 맞는데. 어? 비고, FM 비고 하나 찾았고. 왜, 강의 추가는 왜 하나도 안 나오지?
아, 다시 수정하고 다시 제가 감 조금 볼게요. 네, 오타 쳤습니다.